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을 길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집안 내에서 별거 아닌 일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또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이제 이 부인이 이 남편하고 와서는 막 남편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도대체 남의 말을 듣느냐 마느냐. 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자기가 이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듣는데요. 듣는데 다 듣고 나서는 똥딴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한 번, 두 번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말 좀 귀담아 들어라. 막 하는데 남편이 듣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이 아들 문제로 이 부인이 막 이제 속을 태우고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몇 차례 했는데 남편이 그때마다 열심히 그러냐 이게 눈을 꼼벅꼼벅거리면서 듣고 있었는데 도무지 해결책을 안 내놓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그렇게 안다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름 무슨 방안을 얘기를 해야지 어째 듣고만 있느냐 하는데 이때 남편이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부인에게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환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나는 들었는데 뭔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니까 이 부인이 제 앞에서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친정 여동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우물우물 하는데 적중하는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거봐라. 내가 친정 여동생 때문에 아마 여동생이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손해 보는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를 끌었어도 당신은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부인이 아들 문제 또 친정 여동생 문제로 이제 남편을 막 공박을 하는데도 이 남편이 들었다 이렇게 변명비스름하게 하니까 이제 부인이 상담에 와서도 저렇게 솔직하게 시인 안 한다고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또 들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남편이 듣고 있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아무래도 건성인 것 같고 변명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싸우는 부인을 말리고 남편에게 물었지요. 자, 아내가 저렇게 속이 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당신이 귀담아 들었으면은 기억을 할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이 기억을 못하니까 부인이 저러는데 뭘 들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제 자기가 수세에 몰리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지 그때서야 이제 토로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토로를 하느냐 하면은 이 참 시간이 그만이냐 이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부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한두 시간씩 한다는 얘기예요. 한두 시간. 그런데 이 남편 얘기가 그래요. 1분이면 무슨 내용인지 탁탁 될 이야기를 1분이면 할 이야기를 10분씩이나 하니까 어떤 사건을 얘기하려면 한두 시간은 휙휙.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래 부인이 뭘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때 상황을 그렇게 섬세하게 묘사하고 그때 자기 기분이 어땠는지를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듣고 있다 보면 머리가 찌끔거린대요. 내가 그때 참 기분이 억수로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그때 이래서 저렇고 내 마음이 눈꺼풀이
떨리는 것 같았고 심장이 칼로 에이는 것 같았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루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도 또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제 그 부인을 향해서 자, 남편이 말씀하셨듯이 1분이면 끝날 얘기를 왜 10분씩 하느냐. 그리고 무슨 사건에 대해서 얘기가 한번 되면은 뭘 한두 시간씩 하느냐. 남편이 그거를 알아들은 것 같았으면 휙휙 진도를 나가지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렇게 해야 제대로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편은 오히려 지루해서 더 건성으로 듣게 됐는데 그렇게 해야 알아들을 것 같다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일단 말을 하면 그렇게 시시콜콜 하게 되는 걸 자기도 아는데 그게 절제가 안 된다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지루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은 부인이 이야기를 시작한 지 한 2, 3분 지나면요. 너 떠들어라. 나는 다른 하던 일, 그거 궁리해야 되고, 그거 계획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봤던 대로 남편은 부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몸만 와 있지. 가끔, 고개나 끄덕이지. 자,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의 대화가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부인이 왜 이렇게 말을 지루하게 했는가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 많은 속에서 이 엄마를 우리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엄마를 모처럼 만에 이게 차지하게 되면은 놓아주지를 않기 위해서 마구마구 엄마에게 하소연하던 게 아마 그게 한이 되었는지 그거에 그냥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인도 자기가 아주 시시콜콜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상대가 알아들을 것 같다라는 이 그릇된 이 착각에 아주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거를 제가 참 다시 고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 자유 토론이 있었어요. 이제 자유 토론을 이렇게 시키는데 남자분들은 자기가 뭘 생각하게 됐고 뭘 체험했는지를 비교적 이 남자들은 조금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선이 굵게. 자,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지루함을 안 느꼈는데 여자분이 얘기를 하면은 여지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제가 아니 이쪽도 머리들이 있고 듣는 이들도 다 눈치도 있고 머리도 있고 나름의 생각할 줄도 알기 때문에 어떤 단어만 하나 탁 던져줘도 그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하나에서부터 10가지, 100가지를 다 자기가 설명을 해야 하는 식으로 하니까 아주 지루하고 좀이 쑤시고 죽겠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대체로 이제 남자들이 좀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여자들이 길게 한다라고 하지 모두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떤 집안은 남자분이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 1에서부터 10가지 또는 100가지를 시시콜콜하게 하고 여자는 됐다 뭐 이렇게 하는 집안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 토론회 때도 이제 어떤 분이 하도 이렇게 상세히 얘기를 해서 그거를 듣느라고 제가 상당히 지루했는데 그 중간에서 이렇게 말을 끊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예의도 아닐 뿐더러 또 이제 끝까지 경청하는 것에 이제 위배가 되니까 듣기는 듣습니다만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루하고 아주 좀 지겨운 생각도 들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인내를 하면서 상대방이 말 끝날 때까지 아주 이렇게 인내를 하면서 듣는데 문득 어떤 의문이 스치느냐면 저거는 단지 저 양반의 어떤 여성 특유의 습성일 뿐만 아니라 이 과시하고자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다가는 투념을 하는데 은근히 자기 친정 부모가 얼마나 괜찮은지 가난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걸 드러내고 또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똘방졌는지를 은근히 드러내고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를 이런 것들을 아주 암암리에 이렇게 묻어내는 거 있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냄새를 이렇게 느끼면서 참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돋보일 텐데 왜 은근짜로 저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그게 좀 참 별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어떤 또 생각으로 이렇게 튀었느냐 하면은 이제 이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살지 못하는, 즉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으셨어요. 그게 과도한 욕심, 또 쉽게 화내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 이제 이런 거를 삼독이라고 해서 탐진치라고 꼽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할 경우에는요, 교만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내는 마음, 노여워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리고 교만스러워하는 마음, 이거를 끊으면은 이 세상에 그렇게 괴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 교만을 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길게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길게 하는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거라는 어떤 관심에 대한 결핍을 반영하는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그렇게 꿀린다고 그렇게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정에 대한 결핍이든지 자기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감점을 시키는 것들이지 더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여성분들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도 상대방이 다 알아듣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더 돋보인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뭔가 말을 길게 한다라는 거는 인정에 대한 결핍이든지 또는 과시에 대한 욕구 이런 게 이제 묻어난다 그랬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얼마 전에 어떤 남자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깔깔거리고 웃은 적이 있어요. 이 남자들이 보통 이 잘못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게 남자의 속성이래요. 또 그러고 이 술 마시고 뭔가 이렇게 구속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이 아내들에게 서운함이나 상처를 자꾸 주게 돼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미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취하는 방법은 자기 부인도 말을 길게 한대요. 부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를 들으려고 애를 쓴대요. 그때 지루함이 올라오면은 그래, 내가 평상시에 내 고집대로 하고 술 마시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한 형벌로서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해야지 하고 부인이 길게 말하는 거를 계속 들어준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부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 부인들이 이야기를 길게 할 때 남자들이 형벌을 받듯이 그거를 들어준다라는 얘기에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많은 부인들, 남편들에게 뭐 그런 식으로 형벌을 받게 할 거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을 간단 명료하는 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